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어제 종가가 77,000원 강한 양봉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77,000원, 77,000원대에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지만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이 터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한 양봉을 좀 그대로 지켜만 내면서 여전히 자리를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상승은 이제 8만 원 돌파를 준비하는, 그래서 77,000원에서 좀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수페타시스가 왜 이 자리를 좀 지켜내는지, 그리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어제 종가가 77,000원이었죠. 강한 양봉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시초가가 72,0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에는 무려 79,000원대까지 좀 치고 올린 힘을 좀 보여줬죠. 거래량도 평균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좀 터졌습니다. 자, 따라서 단선 상승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에 꼴이 달린 이런 양봉이 좀 나왔잖아요.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런 매물들로 인해서 좀 꼬리가 당긴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77,000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만들어 놓은 지지선을 좀 지켜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래 꼬리가 달린 이런 영망치형의 형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장 마감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8만 원 부근대에서 차익 실현이라는 이런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물들을 좀 받아내 주면서 7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좀 흔들림은요. 이런 약세 추세가 아니라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런 과정을 굳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5일선 그리고 20일선 그리고 60일선까지 모두 정배열 구도 속에 주가가 그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제 꼬리가 달린 양봉 뒤에 오늘 좀 힘이 꺾인 듯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빠졌다면요. 오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좀 터져주면서 하락이 좀 나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77,000원을 지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뭐 지금 PCB 뭐 특히 뭐 MLB 다중 적중 기판을 시장에선 완전히 게임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런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보다 훨씬 이런 고다층 고사양의 PCB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한다면요. 옛날에 뭐 4차선 도로에서 이제는 완전히 12차선 도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런 고성능 MLB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수페탈시스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시면요. 최근 뭐 NH, 한투, 뭐 메리츠 같은 이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지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수페탈시스가 지금 대구 제5공장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라인 하나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성능 MLB에 대한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2027년부터 생산 능력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실적도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AI 서버 스토리지 관련 그런 고객사들은 차세대 제품의 이수페타시스를 좀 채택을 해주면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단순한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증설이라는 게 이런 계획대로 가면 참 좋은데요. 만약 수율 안정화가 좀 늦어지면서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제휴 인수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무적인 부담이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좀 반발도 나왔고요. 금융당국도 좀 이수페타시스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업 다각화라는 명분은 분명히 있지만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셋째, 그리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 지금 AI 업황 자체에 대한 거품이 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변수 자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보다 기회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산업 수요는 확실히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이 계속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런 흐름에 지금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이 77,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굳히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지금 업황과 정책, 증설이 모두 다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단순한 반등 종목이 절대 아니라요. 중장기적인 이런 스토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과연 몇 퍼센트가 오르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자리를 과연 얼마나 좀 버텨주면서 물량을 좀 모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77,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씩 붙어간다. 그렇다는 거는요. 확실하게 좀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8만 원 돌파가 진짜 머지않았다. 하지만 제가 항상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손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77,000원대에서 지지를 확인 못하고 주가가 조금 밀린다면 72,000원대에서 주가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는 눌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뭐 캔들 패턴이나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이평선까지 모두 종합해 본다면요. 여전히 좀 강력한 상승의 가능성을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판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자리를 좀 지지를 좀 확인을 하고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다. 따라서 제가 좀 실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 꾸준히 좀 모니터링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늦지 않도록 최대한 영상으로 좀 담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좀 영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늦었다. 따라서 좀 이런 대응을 난 실시간적으로 좀 받고 싶다."라는 문의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제 번호를 좀 남겨 놨습니다.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수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놓치지 않도록 한 30분 전후로 해 가지고요. 신호를 좀 무료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좀 드린다고 해서요. 그때만큼은 좀 주가를 조금 확인 좀 유의 깊게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신호를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봐 주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구간을 보시게 될 때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박 형사가 주가를 좀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본의 아니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잘하려면 손실을 봐야 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30만 원 손실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뭐 3억 가까이 죽어도 주식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뉴스가 어제 좀 나왔었잖아요. 요즘 우리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가 굉장히 핫합니다. 자, 다우 지수는 무려 617 포인트 플러스 1.3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S&P 죄송합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0.8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도 결국 0.7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단순 하루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금리 인하에 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무려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는 식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9월 FOMC라는 그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되었고 경기 둔화되면 오히려 더 금리 인하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이 쏠리게 되죠? 바로 위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핫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기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뉴욕 증시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런 외국 자산의 위험 자산은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성장주 그리고 뭐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수혜를 좀 보겠습니까? 바로 AI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는 PCB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적으로는 77,000원 위에서 좀 지지를 확인했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재료, 뭐 업황이나 뭐 증설이나 뭐 리포트 같은 것들이 이미 탄탄하게 좀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뉴욕 증시가 위험 자산의 선호에 대한 심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들이 모두가 받쳐졌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이 더욱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좀 담다 보니까 조금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 바로 저희 그
저희 자료방에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깐요. 이런 뉴욕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 대한 브리핑 같은 걸 제가 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뭐 PCB에 대한 수주와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적어 놨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주식을 할 때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뭐 기술적인 분석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어떤 것들이 좀 견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료적인 측면 항상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저희 시청자만큼은 좀 읽어봐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입장 안내 잠깐만 드릴게요. 자, 제 영상을 보시면요.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으세요. 모바일에서는 오른쪽에 계실 텐데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그동안 종목 상담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계셨잖아요.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링크를 좀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자료 입장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링크 보이시나요? 링크를 누르면 창이 하나가 뜹니다. 자, 창을 보시면요. 지금 주식에 막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물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업이 계신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부분들 좀 빠지지 않게 좀 신경을 써 드렸고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승률 90% 이상이라고 좀 적어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만큼 큰 수익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승률이 좀 90%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저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또 추천드리는 종목이 따로 있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사항 중에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요청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복수로 지금 이렇게 체크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새 이런 저를 좀 사칭을 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연락처 정도만 조금 정확하게 좀 적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도 당연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요. 올라갈 때도 똑같이 불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불안들이 결국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자, 오늘 같은 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자,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오늘도 좀 77,000원 위에서 좀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좀 빠졌다라고 보인다면 이런 흐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죄송합니다. 목표가를 줄줄이 지금 상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뉴욕 증시까지 좀 살아난다면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상승 추세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지를 조금 확인도 하고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매도 시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추가적인 시대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이스페타 시대에 묶여 계신 분들 아니면 다른 종목에 좀 묶여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드를 확보할 수 있게 제가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 드렸고요. 그런 종목이 뭐냐?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주인데 아직까지 좀 시장에 관심을 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앞으로의 시장을 좀 주도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 바로 저희가 좀 진입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뭐 박 형사가 준다고 해서 돈을 주고 거래하고 뭐 이런 거 모두 사기입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의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저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적인 매수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리는 좀 타점 정도만 지켜주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셔도 앞으로 향후 시장을 좀 주도할 그런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여러분들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즘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글로벌 AI 투자 규모만 내년이면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AI가 이미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는 것은요, 이미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전기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가 하나 쓰는 전력만 하더라도요, 소도시 전력 소비를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같은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AI가 좋다. 분명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먹는 건 결국 전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그림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진입이 좀 늦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전기가 있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버가 돌아가려면요, GPU에서는 정말 불태워올 정도의 열이 좀 발생이 됩니다. 결국은요, 이 발효를 잡지 못한다면요, AI 서버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 사업 전방위적으로 멈춰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냉각 테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AI 관련주로 이런 전기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전문가들은 사실 그 이면에 좀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액침 냉각, 뭐 수냉식 서버 같은 기술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버티브 그리고 슈퍼 미크로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주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냉각을 좀 잡는 자가 앞으로의 AI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런 냉각 테마주에 대해서 정말 대장주가 될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종목 같은 거, 뭐 이런 지표 같은 거 좀 많이 가려놨잖아요. 요즘 저를 좀 사칭을 해서 뭐 이런 피해 사고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좀 이런 영상에서는 공개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위에 번호로요. 냉각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보와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안정적으로 200%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시간과 여유가 좀 계신 분들은 800%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매수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때 그때 좀 제가 알려드린 타점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200%에서 800%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박형사였습니다.